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연금에서도 세금을 떼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평생 세금 내고 살았는데 노후에도 이렇게 내야 하나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계세요. 하지만 방법을 알면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갑자기 세금 부담이 늘어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또는 이제 일도 그만뒀는데 왜 이렇게 세금 걱정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후 채널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은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전략 비법과 절세 전략을 총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줄이는 비결, 금융상품을 통한 합법적 절세 전략,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65세 이상만의 특별 세금 혜택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세무사로 30년간 수많은 은퇴자분들의 세금 상담을 해오며 직접 확인한 놀라운 절세 비법들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일도 그만두고 소득도 줄었으니 세금도 별로 안 내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 오히려 일부 세금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연금에서 세금이 나가고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있습니다. 또한 예금이나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알지 못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68세는 매월 국민연금 80만 원, 퇴직연금 12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각 연금에서 이미 세금을 떼고 지급되는데도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부과받았습니다. 이미 세금 떼고 받는 연금인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20%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웠다면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심지어 환급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많은 은퇴자분들이 연금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났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다양한 공제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둘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박명자 할머니 72세는 30년 전 구입한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세금으로만 무려 780만 원을 냈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집 한 채 때문에 매년 수백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한다니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구입한 집이 시간이 지나며 가격이 올라 부자로 분류되어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넉넉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특히 1주택 소유자임에도 집값이 올라 고액의 세금을 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특별 세금 감면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저축 2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가 연 49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세금 때문에 420만 원 정도만 들어오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금융소득의 비중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 모든 금융소득에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더구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최대 4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한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 너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는데 노후에 세금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세무사 경력으로 엄선한 해결책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바로 연금소득 세금 최소화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계신 연금, 과연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고 계신가요? 연금소득 세금 줄이는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연금소득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받으면 누진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할머니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다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10년에 걸쳐 나눠 수령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160만 원을 냈던 세금이 올해는 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의료비나 연금소득 공제를 활용하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분할 수령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동산 보유세 절감 전략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시죠? 양미경 할머니는 30년 전 구입한 집 한 채로 매년 9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무사의 조언으로 고령자 세금 감면을 신청해 세금이 3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종부세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도 감면 신청을 통해 연간 세금을 58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금융소득 세금 최소화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는 급여소득 대신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비과세 금융상품과 분리과세 전략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90만 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금융소득 세금 최소화를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1. 65세 이상은 노인 우대 비과세 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은행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2.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가 5천만 원이며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예금, 적금, 채권, 일부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방문하시면 됩니다. 3. 국채, 지방채에 투자하세요. 10년 이상 보유하는 국채, 지방채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이 적고 공제 항목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부부 간 자산 분산을 활용하세요. 부부가 각각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각자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통장보다는 각자 명의로 된 통장을 활용하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비과세 예금과 부부 자산 분산 전략을 활용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채권 등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연 5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각자 명의로 자산을 나누면 분리과세 한도를 2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65세 이상 전용 비과세 상품을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최정희 할머니는 6억 원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세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매월 150만 원의 현금을 받고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25% 감면, 소득세 없는 현금 수령, 그리고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능하며 65세 이상이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상속, 증여 세금 최소화 전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막대한 세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생전 증여 전략을 활용해 상속세를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줄이는 대표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나 손주에게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간 자산을 균등하게 나누면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1주택 상속 시 비과세 요건 또는 장기 보유 특례를 활용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상속은 준비가 빠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건강할 때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선택입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이러한 전략을 활용해 상속세를 최소화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자산 일부를 증여하고 자녀들에게도 매년 조금씩 증여했어요. 상속세 예상액이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상속, 증여 전략은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비법입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은 노인 전용 공제 제도 총정리입니다. 이종훈 할아버지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노인 전용 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연간 세금 21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최대 250만 원의 인적 공제 외에도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는 추가 공제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또한 의료비 전액 공제 혜택이 있어 병원비, 약값, 안경, 보청기 등 거의 모든 지출이 세금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요양시설 비용도 공제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 교통비 등도 감면됩니다.
이처럼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은 많지만 대부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각 혜택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이런 혜택들을 한꺼번에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서류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한번 신청해 놓으니 매년 자동으로 세금이 감면되더라고요. 하루 투자로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효율적인 투자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공제와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모두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해결책은 월세 및 전세 세금 공제 활용법입니다. 노후에 주택을 처분하고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금 혜택입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전입했지만 월세 세액 공제를 통해 연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의 10에서 12%를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이라면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이 한 가지 공제만으로도 한 달 이상의 월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결책은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자를 위한 절세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규모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로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작은 상가를 임대하면서 사업자 등록과 경비 처리를 통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임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건물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노인공제와 표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퇴직 후 임대나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이시라면 세금 전략을 잘 세우는 것만으로도 생활비에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5세 이상 사업소득자는 표준공제와 노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제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해결책은 은퇴자를 위한 세금 계산 캘린더 만들기입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챙기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준 할아버지는 매월 세금 캘린더를 정리하면서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연금소득 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은 매달 모아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7월 9월 재산세 납부 일정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또 매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번 달 준비할 서류를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실수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장짜리 달력이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해결책은 세금 고민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입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때로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세무사 상담료가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20만 원을 들여받은 조언 덕분에 38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노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상담 전화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을 위한 실버 전용 상담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세요. 단 한 번의 상담이 수십만 원을 절약해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5세 이후 세금 전략을 위한 10가지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전략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간단한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세금 캘린더를 만들어 보세요. 달력에 주요 세금 일정을 표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기 위한 알림을 설정하세요. 그저 달력에 몇 가지 일정을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 보세요.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여 65세 이상 전용 비과세 상품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같은 돈을 굴려도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을 활용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 보유세 감면 신청을 해보세요. 주민등록증을 들고 관할 구청이나 세무과를 방문하여 65세 이상 장기 보유 1주택자 세금 감면 신청을 해보세요.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매년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다른 전략들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몰랐던 세금 전략의 비밀들 놀라우셨죠?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여러분께 국가에서 돌려드리는 혜택인데 그동안 받지 못하고 계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연금소득 세금 최소화 전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법과 연금수령 분산 방법을 배웠습니다. 둘째, 부동산 보유세 절감 전략으로 65세 이상 장기 보유 1주택자 특별세액 공제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셋째, 금융소득 세금 최소화 전략으로 비과세, 금융상품과 분리과세 활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주택연금을 통한 절세 전략으로 재산세 감면과 현금 흐름 개선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상속, 증여 세금 최소화 전략으로 생전 증여와 부부간 자산 균등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노인 공제 및 감면 제도 총정리로 65세 이상만의 다양한 세금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곱째, 월세 및 전세 세금 공제 활용법으로 주거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배웠습니다. 여덟째,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자를 위한 절세 전략으로 필요경비 처리와 사업자 등록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홉째, 은퇴자를 위한 세금 계산 캘린더 만들기로 세금 관리의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10번째, 세금 고민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다양한 상담 창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3가지만 오늘 실천해 보세요. 1. 올해 받으신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둘 전용 봉투를 준비하세요. 2.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3.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65세 이상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내년에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신 여러분께서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은 의무이지만 정당한 공제와 감면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듯이 이제는 정당하게 돌려받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세금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연 노후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